나 한 대 쳐봐요. 진짜 재밌어.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인스타 팔로우. 그리고 카페, 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라떼. 네. 오늘은 양행체어 프로그램 왜 이렇게 빵 터지세요 갑자기? 네, 라떼 때문에 성범죄 관련해서 양행체어 프로그램 한번 했었고요. 그 사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하고 나니까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오늘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즘 조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쵸.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죠. 특히 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근데 오늘 거는 뭐 민식이법 사건은 아닐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이제 의뢰가 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 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실무에서는 판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부터가 이거 뭔가 충격적인데. 차가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무단횡단. 도주를 했네요. 8주? 아, 8주면 심하죠. 진짜 많이 다친 거죠. 근데 다행히 사망하지 않았네요. 적절한 형량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알죠? 저는 항상 맥스입니다. 여기서 맥스는 지금 5년 5년 초과. 그럼 이제 성민이 따라서 5년 초과. 아니 손 변호사한테 안 물어봐요? 저희는 의견이 없어요. 네. 재구성했다. 재연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없다. 2016년 11월 3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 남성. 불안한 듯 운전대를 잡은 남성의 두 손을 연기 잘하네. 화난 듯 남성은 몸부림치며 처져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 모습 아니에요? 이 심각한 사건에서 생각해 박성민! 박성민수! 아이 들켰나? 이미 이거 뭔가 좀 하나 터트렸네. 선택이. 터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가 있는 거예요? 아, 전과 있나 보네요. 그때도 교통사고인가? 사건이 나던 지난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 졸음운전인가요? 이 음주는 아닌 거죠, 지금? 네 음주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음주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졸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이나 상해까지 이르게 되면 윤창호법 적용되잖아요, 이제는. 귀가 시간이 늦은 한 여성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다 왔어. 빨리 들어갈게. 아, 뛰지 마. 뛰면 안 돼! 아이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엑셀을 밟았고, 같은 시각 횡단보도를 향해 급히 뛰어온 여성은 아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직선, 아이고. 다급한 마음에 그대로 길을 건넜습니다. 아이고. 오, 진짜 무서워. 리얼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떡하기는 빨리 전화해야지 일린 거예요. 아니 왜 무단횡단을 그래서 도망가는 건가? 그런가 보네. 살아있는데 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나마 이 사람이 도망가도 살았으니까 다행인데 빨리 119를 불렀으면 살 수 있었는데 도망가가지고 사망하는 그럴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불러야죠.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여기까지 했다. 도망갔어. 일단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맞아요. 도주 차량이죠. 예.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 원 3천. 그럼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사고 났으면 당연히 119 부르고 그다음 112 전화해서 교통사고 났다고 네. 접수시켜야지 바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좀 어쨌든 거동은 조금 가능한 상태라면 빨리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판사님, 재판 시간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님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판사님? 정가가 궁금한데 2년 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왠지 동종 아닐까요? 그러니까 막 손 떨고 이렇게 이번에 징역형이다 이렇게 한 게. 벌금으로 끝났었나 보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피해군은 2016년 11월 3일 새벽 12시 10분경 피해군이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 이수로에 있는 정지교차로와 왕복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동종적과가 있으면 아마 언급을 할 거예요. 공소장 위에 언급을 해요. 1차 충격하고 그 후 승용차의 전면 유리로 2차 충격하였습니다. 피해군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 과실로 보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근데 검사 저 배우 되게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박성민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해자를 충격한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하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아니 요즘은 도망가도 다 잡히죠. 너무 이제 CCTV도 많고. 과실은 그리고 이거 하면 또 근처 공업사 또 다 돌아다녀요. 나온다 잠깐. 교통사고로 거의 사망 사건이었구나. 일으켜 기소유예 처분을 아니 왜 또 사망 기소유예를 걸렸어? 후에는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이거는 말이 안 돼. 구속까지 된 사람인데 영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 과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이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뭔가 좀 엄청 그런가 봐. 그 도로를 건너던 사람이 조금 과실이 엄청 큰가 봐. 그럴 수 있죠. 의 시야가 불량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해 정도가 크긴 해요. 근데 아까 그렇게 치웠는데 8주밖에 안 나오나? 전 오히려 더 짧은 것 같은데 되게.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저 그거 궁금한데 상해 정도를 의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치의라고 할까요? 그 담당했던 의사분이 그러면 이제 소견을 내는 건데, 그럼 그게 이후에 다시 봤더니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수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예요. 기존 걸 수정한다기보다는 새로 이제 발행을 하죠. 새로 발행을 할 때 그러면 좀 주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주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뭐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이렇게 더 악화돼가지고 더 많이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또 상해 주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거 되게 어떻게 하면 몇 주다 어떻게 하면 몇 주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너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의사 마음입니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네. 근데 의사 마음대로 하면은 사실 나 한 대 쳐봐요. 진짜 때렸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제가 많은 친구 의사한테 가가지고 야 나 그 전치 한 3,000주 끊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의사협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뭐 이 정도면은 몇 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건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꼭 그거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칼로 베어도 이 사람 요런 사정이 있으니까 더 길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더 길게 써줄 수도 있고. 다만 근데 너무 허무맹랑하게 방금 이거 맞은 거 가지고 제가 3,000주 받아오면은 당연히 법원에서 그 써준 의사를 부르겠죠. 도대체 왜 3,000주인지 근거를 얘기를 해봐라. 그럴 테니까. 그렇죠.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100배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죠. 그렇죠. 합의서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또 피했을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지금 제출하는 건가? 응, 지금 제출했어. 보통은 합의하면 바로 내죠 그냥. 그렇죠. 검사 양형에 대한 치료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 기준에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 변호인도 양형에 대한 그 구형 몇 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어느 정도 과실이 사고 있어. 발생 후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그래도 도주는 해서는 안 되는 건가? 그렇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되게 잘하지 않아? 이분은 잘하시네. 되게 잘했어. 예전 거에는 좀 이상하게 하시죠. 약간 이게 기본 정석적으로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네.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저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야간 운전에 제가 좀 더 주의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심야 시간이고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희 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한 가정을 또 가상인가 보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으로서의 저의 처지를 헤아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강제추행한 그 사람은 자꾸 핑계만 대더니 합의서 들어갔고 인형사상 다 했네요. 반성문 한번 봅시다. 반성문 쓰는 것도 간단히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이렇게 반성문 쓰시고 사건 번호 쓰시고 나서 이 사건명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사건 번호까지 쓰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뒤에 이제 이름 여기 쓰시고 그 다음에 사인해주고. 뭐 내용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런 거랑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만한 것도 쓰고. 향후 발생한 치료비까지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좀 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합의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만 있는 거지. 머리를 썼나 이거. 그렇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근데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법정을 자기 집같이 못하시지? 그러게.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선고 결과를 알아볼까요? 일단 합의됐고 일단 이 정도 기소유예면 전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뭐 가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집유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단기 실형? 단기 예, 실형. 집이 나을 것 같은데 합의서 들어가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10월에서 한 1년 6월 사이로. 만약에 징역이 1년 6개월이면은 집유 3년이고 징역 1년이면은 집유는 2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할래? 일단은 집유가 지금 다수 의견이니까 집유로 가는 걸로 하고 징역형을 그러면은 뭐 1년에서 한 1년 6개월 그 정도 지금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거죠. 뭐 기존것도 있으니까 1년 6개월로 할까요? 1년 6월에 집유 3년? 좀 기존계 전가는 아니긴 한데. 그러면 1년? 지금 이게 중간에 1년 2개월 이런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1년에 2년? 1년에 2년. 2년. 징역 1년에 집유 3년은 좀 약간 긴 것 같아서. 일단은 합의가 됐고 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 있지. 이거 과실. 일단은 20시간. 참 한결같네 사람이. 오, 맞아. 실형인가? 아, 집유 맞네. 집유. 1년 2년 딱 맞췄네. 위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나온 거 같아요. 아마 그게 그 전에 사망했던 사건이 미소유가 아니고 실제 법원 와서 뭐라고 그냥 받았으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치.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량이 낮은지를 알 수 있는 피해자를 대목이에요. 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저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나중에 유족들이랑 합의했어도 이거는 실형 나올 수 있겠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데 감경할 수 있는 요소는 그래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작할 만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특별 감경인자가 2개가 존재하므로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맞췄다. 징역 3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끝났네요. 맞췄어. 와. 뭐 경품 같은 거 없어요? 맞췄는데? 한 대 더 때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도주치상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지금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처벌 수위도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행동을 정말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낮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구호 조치도 하시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자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도주치상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양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